자, 한번 풀어보셨어요, 이거? 문제? 잘 모르겠는 거 있죠? 배운 거 있는 거 있고요. 배우는 건 풀었을 텐데 아마 안 배운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는 거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알고 풀어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일단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자, 세무조정은 이 수선비 회사의 비용 아니죠? 법인의 비용 아니니까 송금불산입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송금불산입 업무 무관비용이다 이거예요. 요 내용은 그냥 알아들을 수 있게 써주시면 된다 그랬죠? 나중에 2차 시험에서는 직접 다 쓰셔야 된다 그랬어. 그럴 때 업무 무관비용이다 또는 수선비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알아들을 수만 있게 써주시고요. 자, 그리고 50만큼이죠? 자, 이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이 이제 각각 달라지는 거다. 가로 안에 지금 소득처분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소득처분. 자, 1번 뭘로 해주시면 돼요? 이건 알죠? 개인주주다 이 얘기잖아요. 임원도 아니고 직원도 아니에요. 개인주주이다. 자, 주주이면 뭐예요? 배당이죠? 자, 소득처분은 배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원 또는 직원이다. 임직원이요. 그럼 뭐예요? 상여였죠? 상여. 자, 그 다음에 3번이 약간 이게 풀기 힘들었을 거고요. 자, 그 다음 4번 먼저 볼게요. 4번 보시면 주주가 아닌 다른 법인이래요. 다른 사업자다 이 뜻이죠. 자, 기속자가 다른 사업자일 때 하는 거 기타 사유출. 기타 사유출이요. 그래서 줄여서 그냥 이렇게 쓸게요. 자, 기타 사유출로 소득처분한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그 외의자다. 자, 다른 자 위에 있는 자들 이런 자들 외의자. 아까 애인 얘기했던 사람. 자, 이 사람은 기타 소득이죠. 자, 이거 기타 소득이고요. 기타 사유출랑 헷갈리시면 안 되죠. 다른 거죠. 소득처분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타 소득하고요. 기타 사유출 구분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조금 이따 배우게 될 기타라는 소득처분도 있어. 그거랑도 달라요. 각각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해결 못 하신 게 아마 3번 아니면 5번, 3번이나 5번 요거일 것 같은데요. 자, 3번 한번 보실까요? 자, 3번에 출자 임원 또는 출자자인 직원이다 되어 있죠. 자, 출자는 투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한 임원이다 이 얘기는 투자한 사람들 우리가 그 회사에 법인에 투자한 사람들 주주 이렇게 부르잖아요. 주주이면서 임원이란 얘기요. 주주 앤드 임원 그런 사람들 많아요. 대표이사이면서 자기가 대표이사도 하고 그 지분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회사의 주식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자, 그래서 출자자인 임원, 주주인 임원이다 이 뜻이다. 자, 그럼 두 개가 겹치죠 지금. 주주면 아까 소득처분 배당 그랬었고요. 자, 임원 또는 직원이다. 출자자인 직원도 마찬가지잖아. 자, 직원은 상여 이랬었죠. 그럼 두 개가 겹친다. 그럼 둘 다 소득처분. 자, 이러면 이중과세죠. 자, 그러지 않겠죠. 하나로 소득처분하겠죠. 그래서 앞에 이제 정리되어 있는데요. 자, 소득처분이 겹치는 경우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적은 이유가 있어요. 자, 배당이 있고요. 주주한테 배당, 그 다음에 임직원한테 상여. 자, 그 다음 다른 사업자 등이었다. 그럼 기타 사유출이었죠. 자, 기타 사유출. 그 다음 위외의자다. 자, 이러면 기타 소득. 자, 일단 기타 소득은 그 외의자다, 위외의자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랑 겹칠 이유가 없어요. 위에랑 겹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겹치지 않고요. 얘는. 자, 근데 이 세 가지는 겹칠 수도 있다 이 얘기요. 자, 지금처럼 배당하고 상여가 겹쳤죠. 소득처분이. 자, 이런 경우라면 밑에서부터 소득처분해요. 밑에서부터. 그럼 배당하고 상여 겹쳤다. 자, 그럼 뭘로 소득처분? 그때는 상여로 소득처분해요. 상여. 배당이 아니라 상여라고 소득처분한다. 되셨나요? 자,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일단 밑에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소득처분 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자, 그러면 양가로 3번은 소득처분이 상여다 이 얘기죠. 상여. 자, 그 다음 5번도 아마 이것도 못 푸셨을 텐데요. 자, 5번 법인주주이다. 자, 법인은 사업자 아니에요. 그렇죠? 사업자는 뭘로 소득처분? 기타 사유출 그랬었죠? 자, 그 다음에 주주네요. 주주면 뭘로 소득처분? 배당으로 소득처분. 그럼 이번에는 자, 기타 사유출하고요. 배당이 겹쳤어요. 자, 이 두 개 겹쳤을 때 뭘로 소득처분? 밑에서부터 먼저 해라 그랬죠? 기타 사유출. 그래서 5번은 기타 사유출로 소득처분한다. 되셨나요? 자, 그럼 기타 소득은 겹칠 일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요걸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자, 겹칠 때 왜 밑에서부터 소득 처분하냐?
그 이유는요. 자, 기타 사유출은 아까 사유출 중에 얘만 추가적인 과세 문제가 없는 거다. 그 이유는 이미 과세가 됐다 이렇게 본다 그랬죠. 자, 이미 과세가 됐기 때문에 이중 과세를 안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타 사유출 이렇게 소득 처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얘를 다른 소득으로 소득 처분을 해버리면 겹친다고 해서 다른 걸로 처분을 해버리면 이중 과세 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타 사유출이 당연히 먼저 소득 처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중과세 방지 차원에서 두고 있는데 다른 소득으로 소득 처분하면 이중과세 하겠다는 뜻. 자,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야죠. 그래서 기타 사유출로 소득 처분하는 거다. 그래서 법인이면서 주주이다. 자, 이런 경우. 그 법인 주주가 갖고 있는 건물 이런 것들 수선해 줄 수 있죠. 자, 그런 경우. 그러니까 법인도 다른 회사 주식 취득해서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법인의 법인세로 과세가 됐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 기타 사유출로 소득 처분해 줘야 된다. 자, 그다음 그럼 상여하고 배당하고 겹쳤다. 자, 그런 경우는 상여로 소득 처분한다 그랬는데요. 이거는 소득세법을 좀 배우셔야 되거든요. 자, 소득세법에 들어가면 배당의 과세 체계가 좀 복잡한 과세 체계가 있어요. 배당인 경우에는 그 이중과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중과세를 좀 조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좀 생겨요. 그거는 배당소득, 소득세를 좀 배우셔야 돼. 그래서 이중과세 조정하고 이런 제도가 복잡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상여로 소득 처분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요 두 개 겹쳤을 때는 그냥 상여. 이거는 소득세법을 좀 더 배우시면 그러면은 조금 그 내용이 좀 와닿아요. 자. 인문 과정에서 그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이런 부분까지 그 뭐 진도가 나가지는 않거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배당이라는 거 회사가 당기순이익 난 거 그거를 뭐 쌓아둘 수도 있고 회사 내부에 유보 이렇게 쌓아둘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 처분해서 주주총회 이런 데서 우리 배당주자 이렇게 결의하면은 나눠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상법상 뭐 일정 범위 내에서 이익준비금 쌓고 뭐 이런 것들은 그건 뭐 상법 문제인 거고 어쨌든 이익잉여금 쌓인 거 이거 배당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주주들한테 나눠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렇게 나눠줬을 때 그 받는 주주들 입장에서요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자, 왜냐하면 이 당기순이익이라는 건 세 전이요, 세 후예요. 세 후예요, 당기순이익. 재무회계에서 배우시죠? 자, 법인세를 뺀 이후가 당기순이익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세금 낸 이후의 금액을 주주들한테 배당을 줬는데요. 그럼 배당을 받은 주주 입장에서는 그게 과세 안 되는 게 아니죠. 자기의 배당소득이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소득으로 또 소득세가 과세가 된다는 얘기요. 자, 이렇게 되면 이중과세 문제가 있죠.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일단 내가 그냥 개인사업체를 운영할 수도 있지만 법인사업체를 운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자유이죠. 그래서 법인사업체를 운영해서 법인이 내가 100% 다 주주야 그러면 100% 다 출자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거기서 번 소득이 있어요. 자, 그 이익을 내가 분배를 받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의 배당인데요. 그럼 법인 단계에서 내가 법인세를 낸 거나 마찬가지죠. 다 나잖아요. 100% 내가 다 갖고 있으면. 법인 단계에서 이미 법인세를 냈는데 그 법인세 낸 소득을 나한테 받아서 내가 그걸 받았는데 그 받은 소득에 대해서 또 과세가 되잖아요. 그럼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을 해주기 위한 그러니까 세법이 이중과세 싫어한다 그랬죠. 그래서 해결을 해주기 위한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거 좀 복잡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얘는 겹쳤을 때는 그냥 상여로 소득 처분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앞에 내용 정리하면요. 자, 내용 이렇게 네 가지로 사유지라 소득처분은 기속자에 따라서 이 네 가지로 소득처분을 하고 그리고 이 중에 기타 사유출이 추가적인 과세 문제가 없는 자, 그런 소득처분에 해당이 된다. 나머지는 회사 외부의자한테 기속이 됐다 이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한테 이렇게 소득세 등이 과세가 되게 된다. 그 사람들의 소득으로 잡혀서 과세가 되게 된다 이 얘기죠. 자, 그리고 만약에 소득처분이 중복된다. 자, 그런 경우라면 요 3번까지는 겹칠 수가 있다 했었죠. 자, 그럴 때는 밑에서부터 소득처분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3번, 2번, 1번 겹치는 게 3번, 2번 겹치고 3번, 1번 겹치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요 순서대로 소득처분한다는 거. 그래서 밑에서부터 한다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된다. 특히 출자 임원 잘 나와요. 자, 출자 임원이면 주주이면서 임원이다. 출자 임원, 주주이면서 임원이다. 그럼 소득처분 뭐예요? 상여죠, 상여.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것처럼 법인 주주이다. 자, 법인이면서 사업자이면서 앤드 주주이다. 그럼 뭘로? 기타 사유출. 자, 그다음에 개인 사업자도 있을 수 있죠. 개인 사업자가 주주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주주인 개인 사업자의 그 개인 사업체 있죠. 그 건물을 수선해 줬다. 자, 이런 경우라면 마찬가지. 뭐예요? 기타 사유출.
사업자면 법인만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개인 사업자도 있잖아요. 아까 설명했었죠. 자, 그다음 출자 임원 중요하다 그랬죠. 자, 출자 임원이다 하면 뭘로? 상여로 소득 처분 그랬었죠. 그래서 상여라는 거 배당 아니다. 출자 임원 관련된 게 법인세법에서 좀 제재가 들어가는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출자 임원 잘 나와요. 자, 그다음 이거는 지금 기속자가 분명하니까 그 기속자한테 기속자에 따라서 이렇게 소득 처분을 해주면 되죠. 자, 그런데 기속자가 불분명하대. 자, 이 얘기는 회사 밖으로 돈이 부당하게 유출이 되긴 했는데요. 자, 그걸 누구한테 지출한 건지를 안 밝히는 거지, 법인이 사실은. 못 밝힌다기보다는 사실 안 밝히는 거 아니에요? 법인이 지출했는데 어디다 나갔는지 몰라. 자, 안 밝히는 경우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 경우라면 그러면 과세 안 해. 이런 사람들 과세 안 해. 이러면 오히려 혜택 주는 거죠. 자, 이러니까 당연히 과세해야지. 자, 그때는 안 밝히니까 누구한테 책임은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격리부장 뭐 이런 사람한테 책임 물을 순 없죠. 자, 그러니까 법인의 최종 책임자는 누구예요? 대표자이죠. 대표이사. 대표자가 최종 책임자 아니에요. 그래서 대표이사한테 상여 처분하겠다. 대표이사 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원의 상여죠. 자, 그래서 대표자 상여 처분한다는 거. 자, 그러니까 그거 싫으면 그럼 대표자는 자기의 근로소득 늘어나서 소득세 더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 싫으면 밝혀라 이 얘기야. 밝히면 그자한테 소득 처분 해줄게 이거예요. 근데 못 밝히면 네가 책임져라 이 얘기야. 이해되시죠? 자, 됐어요. 자, 이게 지금 사회유출의 소득 처분이다. 그러면 자, 이 서식 보신 기억나시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무조정, 신고조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세무조정 사항들을 다 기록하는 서식을 우리가 소득금액 조정한 거죠. 세무조정한 거죠. 그 집계표이다. 그래서 세무조정,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세무조정한 내역들 쌓인 그 서식이다. 이 얘기죠. 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좀 전에 있었던 거 어떻게 기록해 주면 되겠어요? 이거 송금, 불산입이었죠? 왼쪽 편이 가산 조정, 소득금액 늘리는 조정, 오른쪽 편이 차감 조정 그랬었죠? 그래서 왼쪽 편 송금 불산입이잖아요. 가산 조정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가산 조정에 과목 넣어주래. 과목은 이름이다 생각하시면 돼. 그냥 내용.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업무 무관비용이다 또는 수선비이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그 금액 세무조정한 금액 50이다 하면 50. 그 다음에 처분이 소득처분 얘기하는 거다. 자, 기속자에 따라서 소득처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뭐 배당이든 상여든 등등 있잖아요. 기타 사유출이든 기타 소득이든 뭘로 하나로 소득처분 했을 거죠. 그거 넣어주시면 된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들어가야 세무조정 끝난 거다. 그래서 소득처분 항상 붙죠. 여기 다 소득처분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항상 붙는다. 세무조정한 거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요거는 회사 밖으로 유출된 거고요. 회사 밖으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 사내에 있다. 얘기요. 자, 세무조정을 했는데요. 세무조정한 그 금액의 효과가요. 외부로 나가고 끝이 아니야. 자, 내부에 남아 있어요. 그게 유보이다. 자, 34페이지 보시면 돼요. 교환은. 자, 교환 34페이지 보시면요.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자료에 따라서 주 대안에 토지와 관련된 제10기 그리고 11기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표시하시오 되어 있는데요. 자, 10기의 대안이 1,000원에 지금 토지를 매입했어요. 그냥 단위는 단순하기 위해서 1,000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자, 토지라는 자산이죠. 자, 토지를 1,000원에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취득세를 100원만큼 냈네요. 자, 이런 그 부동산 같은 것들 취득하면 취득세 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지방세 중에 취득세. 그래서 그 부동산 등기 같은 거 할 때 우리 그 등록세 예전에 종전에 등록세 했던 거 합쳐서 이제 취득을 원인으로 하면 그러면 부동산 같은 거 등기 당연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합쳐서 그냥 취득세 이렇게 불러요. 취득록세 합쳐서. 자, 어쨌든 요 취득세를 내야 된다.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취득세가 부과되는 재산들이 있죠. 자, 어쨌든 이렇게 자산, 재산 등을 취득을 하면 내야 되는 그 지방세 중에 일종이 취득세라는 게 있죠. 그래서 취득세 100을 지출을 했죠. 그러면 이런 부동산 같은 거 샀으면 취득세는 당연히 나가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걸 내고요. 자, 회사에서는 회계처리 이렇게 했어. 자, 토지 구입 대금이 1,000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라는 그 세금이죠, 이거 지방세.
지방세 우리 지자체로 들어가는 거 지방세 얘기했잖아요. 자, 지방세의 일종인 취득세라는 요 세금이죠. 어쨌든 자, 이 세금 100원까지 해서요. 1,100원을 지출했다 이 얘기죠. 자, 현금으로 지출했다 해서 자, 회사에서는 1,100 현금 대변에 나갔고요. 자, 차변에 자, 토지로 1,000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100만큼 취득세 낸 거 이거 세금과 공가. 자, 세금하고 공과금 이 뜻이요. 세금하고 공과금 그래서 합쳐서 세금과 공가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렇게 계정 과목 쓰잖아요. 회계에서도. 자, 세금과 공가라는 그 계정으로 해서 100원을 이렇게 처리했어요. 자, 세금과 공가. 이거 비용 계정이죠. 비용. 세금 낸 거다. 이 얘기잖아요. 세금 또는 공과금 낸 거다. 그래서 비용 계정으로 이렇게 넣었어요. 자, 이런 경우. 자, 이렇게 일단 회계 처리만 먼저 쭉 따라가 볼게요. 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얘가 11기예요. 이 토지를 팔았어요. 1,500을 받고 팔았다 이 얘기죠. 그러면 현금이 1,500 들어오겠죠? 자, 1,500 현금 들어온 거 차변에 넣었고요. 자, 그다음에 토지 팔았으니까 토지 제거해 줘야겠죠. 그래서 토지에 장부 금액 제거해 줘야죠. 자, 토지의 장부 금액 1,000원이잖아. 자, 그거 제거해 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1,000원짜리인데 1,500원 받고 팔았으니까 난 500원만큼 이득 봤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런 토지나 건물 이런 것들은 사업에 쓰려고 취득한 자산이잖아요. 유형자산 이렇게 부르죠. 사업에 쓰려고 취득했다. 팔려고 취득해온 거 이거는 재고자산. 재고로 쌓아줬다가 판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재고자산. 근데 자, 내 사업에 쓰려는 거지 이거는 팔려는 목적은 아니었잖아 원래가. 자, 그래서 토지나 건물 또는 뭐 기계장치, 차량 이런 것들 있죠. 자, 구입해서 내 사업하는 데 쓰려는 거다. 형체가 있으면 유형자산 이렇게 부르잖아요. 형체 없으면 무형자산. 자, 이렇게 토지라는 유형자산이죠. 형체 있죠. 사업에 쓰려고 사온 거지. 내가 토지를 판다. 이게 내 재고자산이려면 나는 부동산 매매업자여야 돼. 그렇죠? 근데 부동산 매매업자는 보통 시험에 잘 안 나오거든요. 자, 부동산 매매업자 아니에요. 자, 그럼 토지 갖고 있었던 토지는 내 사업에 쓰려고 갖고 있었던 뭐 야적장이 됐던 뭐가 됐던 자, 그렇게 갖고 있다가 처분했다. 유형자산을 처분했죠. 팔아서 이익이 난 거죠. 1,000원짜리 1,500에 팔았으니까 500만큼 이익이 났네요. 자,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이익 말 그대로 이익 수익 계정이다. 자, 이렇게 처리를 했죠. 지금 뭐 재무회계가 많이 안 나가셔서요. 아직 뭐 분계가 이렇게 막 딱 확실하게 잘 안 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요거 이해하실 수 있죠? 지금 요 내용. 자, 이러면 이거 제대로 회계 처리 한 건가요? 첫 번째 거 보세요. 요거 10기 거. 자, 자산을 취득하죠. 토지라는 자산을 취득해 어쨌든 유형자산이 됐던 뭐 재고자산이 됐던 어쨌든 자산을 취득하잖아 회사가. 자, 자산을 취득할 때 들어가는 필수 부대 비용이죠. 자, 취득세 부동산 취득하면 당연히 내야 된다 했어요. 꼭 내야 된다. 자, 그럼 필수적으로 나가야 되는 부대 비용이요. 자, 이 부대 비용 자, 어떻게 처리하라고 배웠어요? 이거 그냥 이렇게 비용 처리하라고 배웠어요? 별도로? 아직 안 배웠어요? 별도로 비용 처리하지 않죠. 자,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해야 돼요. 플러스 해야 돼. 자산 취득가액에 가산해 줘야 된다. 그 얘기요. 감가상각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감가상각비 있죠. 그것도 우리 앞에서 기계장치 1,000에 사온 거 이거 했었잖아. 100에 사왔었나요? 기계장치 100에 사오고 이거 했었죠. 그때도 그 자산 취득할 때요. 만약에 그 뭐 기계장치 이런 것들도 등록 같은 거 하면 등록 수수료 같은 것들 나갈 수 있겠죠. 그럼 부대 비용이 나갔어요. 그것도 마찬가지. 자산의 취득가액에 플러스 해주셔야 돼. 자, 그 이유는 이건 뭐 회계에서 배우실 내용이죠. 근데 수익비용 대응 원칙이잖아요. 그 자산을 기계장치 이런 것들을 써서 물건 만들어낼 때 비용 처리해라 이 얘기죠. 지금 자산 취득했다고 해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산 취득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비용들은 자산에다가 플러스 해놨다가 얘가 사용을 한다든지 뭘 해서 팔린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얘가 수익을 내면 그때 관련된 비용도 같이 인식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수익비용 대응 원칙이죠. 자, 이 토지 내가 써서 이걸로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근데 토지 같은 건 감가상각은 하지 않죠. 가치가 감해지지 않잖아. 토지는 보면 보통 올라가지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은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토지는 언제 걔가 수익으로 바뀔까요? 언제 나한테 돈을 갖다 줄까? 토지는 팔리면 그렇겠죠. 감가상각은 없잖아. 비용 줄이고 이건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나중에 이제 처분할 때 그때 이렇게 비용 처리로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보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자산을 취득할 때는요, 뭐 재고 자산이 됐던 유형 자산이 됐던 무형 자산이 됐던 다 마찬가지. 다 그 들어간 필수 부대 비용이 있다. 취득할 때 들어간 필수 부대 비용은 지금 당장 비용 처리하지 말고 일단 자산 취득가액에 플러스했다가 나중에 그 자산이 수익을 내면 그때 비용으로 대체해라 이 뜻이요. 자, 세법도 마찬가지다. 자, 세법도 이렇게 자산 취득할 때 들어간 필수 부대 비용 있죠? 비용 처리 안 해요. 비용 처리하지 않고 자, 얘를 자산 취득가액에 플러스 해주셔야 돼. 자, 그럼 일단 얘가 북상 회계 처리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기업회계 위배죠. 기업회계에서도 이거 자산 취득가액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럼 기업회계 위배했어. 우리는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다. 자, 세법에서는 세법에 맞냐 그것만 보시면 된다. 자, 북상 회계 처리. 자, 이게 세법하고 맞는지가 중요한 거다. 이 얘기죠. 자, 세법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 세법도 비용, 별도로 비용 처리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자산 취득할 때 들어간 필수 부대 비용은 자산 취득가액에 플러스 해주는 게 세법도 맞다. 그러면 세법에 맞게 고쳐줘야겠죠. 자, 그래서 토지 금액이 얼마라는 얘기요? 자, 토지가 요거까지 플러스해서 1,100으로 잡혀야 된다 이 뜻이죠. 이 뜻이죠. 그래서 차변에 토지 1,100, 대변에 현금 1,10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이게 세법상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하진 않는데요. 그냥 이해하시라고. 자, 세법상 만약에 회계 처리를 한다면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죠. 자, 그러면 세무조정 해줘야 된다. 이렇게 표시한다 그랬죠, 세무조정. 자, 세무조정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자, 현금 나간 건 동일하죠. 나중에 회계에서도 오류수정, 분계 이런 것들을 배우실 거거든요. 자, 그럼 회사의 회계 처리, 북상 회계 처리 있잖아요. 자, 이걸 이렇게 조정을 하겠다는 얘기죠. 조정을 해서 세법에 맞게 고치시면 돼요. 요거 조정을 하면 세법에 맞게 바뀌면 된다. 자, 그럼 현금은 똑같잖아. 그럼 차이 나는 것만 조정해 주시면 되지. 자, 그럼 결론은 이제 토지를 100만큼 더 잡아야죠. 세법에 맞게.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회사에서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 처리한 거 세법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 100만큼 줄여야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북상 회계 처리, 자, 여기에다가 요 회계 처리를 끼워 넣으면 세법에 맞게 이렇게 바뀌죠. 이해되셨나요? 북상 회계 처리에다 요거 끼워 넣으면 이렇게 바뀌죠. 똑같은 건 삭제하고 남은 거 남겨놓으면 되잖아요. 자, 그럼 결론은 토지 1,100이 되는 거고, 그리고 세금과 공과는 없어지겠죠? 없어지고 현금 1,100 남을 거 아니야.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세법에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질 않는데요. 근데 우리가 회계가 익숙하니까 회계 처리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제 익숙해지시면요, 그냥 바로바로 이게 세무조정이라 했잖아요. 세무조정을 이렇게 회계 처리로 보여드린 거고요. 바로바로 세무조정 나와야 돼요. 익숙해지면. 그때까지는 좀 연습이 필요하니까 회계 처리로 보여드린다. 자, 그럼 요거 세법에 따라서 표현하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자, 비용 빼라 이 얘기죠. 비용 줄여라. 대변으로 들어갔잖아. 비용 차변 계정인데 대변으로. 그러니까 비용 줄여라 이 뜻. 자, 그럼 송금, 불산입, 송금에서 빼라 이 얘기죠. 송금 불산입 100만큼 하고요. 자, 그리고 소득 처분 넣어주시면 되죠. 이해되시죠? 그럼 비용 줄여라. 여기 이제 세무조정 할 때요, 이렇게 처음에는 오류 수정 분계처럼 이렇게 한다 그랬죠. 자, 이렇게 고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걸 세무조정으로 표현해 주면 된다. 자, 그러면 일단 보면 손익계정이 있잖아요. 그럼 손익계정을 보고 송금불산입 또는 입금산입 또는 입금불산입, 송금산입 요거 해주시면 돼. 자, 그럼 손익계정 여기에서 손익계정 세금과 공과 비용이잖아. 수익과 비용 계정. 이해되시죠? 그러면 비용을 줄이라는 뜻이죠. 대변에 넣었다는 얘기는 비용 줄여라. 그럼 송금 불산입 또는 입금 산입해도 같다. 세법은
어쨌든 가산 조정. 그랬죠? 입금 산입이나 송금 불산입이나 어쨌든 가산 조정이다. 뭘로 하셔도 상관없어. 그냥 와닿는 걸로 하시면 된다. 비용 줄여라. 송금 불산입. 이게 더 와닿죠? 그래서 그렇게 할게요. 자, 송금 불산입 100 했죠? 자, 그다음에 소득 처분할 때는요. 자, 이렇게 오류 수정처럼 이렇게 세무조정 붕괴를 했는데요. 손익계정을 보고 일단 세무조정을 먼저 하다 그랬죠. 그다음에 소득 처분하실 때는 자, 이게 앞에처럼 부당하게 사회로 유출된 거 자,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자산부채 차이가 있는지 보시면 돼요. 여기에 자산부채가 있는지 자산이 있죠. 토지라는 자산이죠. 자, 자산을 100만큼 어떻게 하라는 얘기? 늘려라 이 뜻이죠. 자, 그래서 여기 써주는 거는 뭐 알아듣게 써주시면 된다 이 얘기인데요. 보통 보면은 자산부채는 내년 됐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 세법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자산부채는 계속 누적이죠. 쌓이는 거죠. 손익은 수익과 비용은 내년 되면 다시 시작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자산부채는 내가 자산 팔거나 아니면 부채 상환하거나 그럴 때까지 계속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얘는 요 앞에 내용 써줄 때는요. 자산부채 계정 있으면 그걸로 주로 써줘요. 관리해야 되니까 세법에서도. 그래서 송금불산입 토지 100, 뭐 요건 지금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어쨌든 토지 100 하고요. 자, 그리고 그 금액만큼을 소득 처분을 뭘로 하냐? 유보라고 소득 처분해요. 유보. 자, 개념적으로 접근하시면요. 이렇게 회계 처리로 보여줘서 오히려 더 복잡하다 그러면 그냥 우리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죠. 자, 세금 가공과 비용 처리할 게 아니라 자산 처리해야 될 거야.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비용 줄여. 송금 불산입. 그렇죠? 자산 늘려. 토지 100 늘려. 이 얘기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고 세무조정이요. 그리고 그렇게 자산 늘려라 하는 게 뭐다? 플러스 유보. 자산 늘려라. 자, 얘는 우리가 세무조정을 100만큼 했는데요. 이 100만큼이 이게 현금이 나가기는 했죠. 그래서 사유출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돈이 나가기는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세무조정을 했잖아. 자, 이 100만큼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지금? 자산에 붙어 있는 거야. 세법에 자산에 붙어 있어요. 자산이 외부로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 세무조정한 금액이요. 자산부채 차이를 유발시킨다. 그 얘기는 자산부채에 붙어 있다. 그 금액이. 그 얘기요. 자, 그럴 때 하는 소득 처분. 그때가 플러스 마이너스 유보이다. 사내 유보 중에 하나요. 사유출 말고 사내 유보 중에 하나이다. 회사 내부에 그 세무조정한 금액의 효과가 남아있다 이거예요. 어디에 붙어서? 자산에 붙어서 또는 부채에 붙어서 남아있다. 이 얘기야. 아까 사유출은 수선비는 그냥 수선비 50이었죠. 나가고 끝이잖아요. 그 이후에 회사에 또 그 금액이 남아있어요? 없죠. 없어요. 그래서 그건 사유출이야. 그냥 나가고 끝이에요. 근데 얘는 100이 현금이 나가긴 했지만 그 100이 아예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없어진 게 아니라 그 100만큼이 자산에 붙어 있잖아 지금. 세법에서는 자산이 토지가 1000이 아니라 1100이란 얘기 아니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플러스 유보로 이렇게 처리한 거는 자산 늘려라. 자, 이 뜻이요. 그럼 지금 현재 자산이 세법보다 적게 잡혀 있다 이 얘기죠. 북상 자산이 세법보다 적다. 그럼 세법에 맞게 늘려라 할 때 하는 그때의 소득 처분이 플러스 유보이다. 플러스 유보 늘려라 하는 거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이거 보면은 세법상 자산이 얼마인지 알아. 자, 일단 북상 자산은 재무상태표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재무상태표 보니까 북상 자산은 1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자, 세법상으로는 거기에다 뭘 더해 주시면 된다? 유보 있으면 더해 주시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100을 더하면 세법상 자산은 1100이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얘는 유보는 관리해야 돼요. 그때까지 요 100원의 효과는 남아있는 거다 회사에. 아예 없어지는 시점이 언제냐? 자산이 없어져요. 자산이 없어질 때 그때 없어져요. 이 차이도. 자, 그럼 밑에 처분했을 때의 그때 회계처리 한번 볼게요. 자, 북상으로는 이렇게 회계처리 했겠죠. 자, 근데 세법에서는 현금 1500 들어온 건 북이나 똑같죠. 1500 들어왔죠. 근데 대변에 자, 토지를 얼마 제거시켜야 돼요? 자, 세법상 장부에는 얼마 달려 있어요? 토지가 1100으로 달려 있죠. 그러면 제거 얼마 해줘야 돼? 1100 제거해줘야지. 이해되셨나요? 1100 제거.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이익, 그냥 처분이익이라고 할게요. 자, 세법상의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얼마? 1100짜리를 1500에 판 거잖아요. 자, 이러니까 얘는 400이 잡히겠죠. 처분이익이.
되셨나요? 그럼 이렇게 세무조정을 오류 수정 분계로 회계 처리로 나타내면 자, 얘는 처분이익 어떻게 해줘야 돼? 처분이익을 100만큼 줄여줘야죠. 자, 세법은 400인데 회계에서 500 잡혀있잖아. 그럼 처분이익 100만큼 줄여라. 그만큼 뭐를 줄여줘야 돼요? 세법에서는 토지를 100만큼 더 줄였죠? 이해되셨나요? 회계에서는 토지 1000만 줄였지만 세법은 1100이잖아요. 그럼 1100을 줄여줘야지. 되셨어요? 자, 그래서 요거 세무조정 표현한다면 회계 처리로 보여준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되셨어요? 자, 그럼 이거 세무조정 해볼게요. 세무조정으로 표현. 자, 그럼 손익계정 있는 거 보고 세무조정 먼저 하시라 그랬죠. 자, 손익계정 보니까 처분, 이익, 수익이잖아 이거. 자, 수익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 차변에 들어갔어 수익이. 줄여라 이 뜻이죠. 줄여라. 그래서 입금, 불산입. 입금, 불산입 100만큼. 요 앞에 쓰는 용어는 나중에 차츰 그냥 연습하시면 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 자, 입금, 불산입 100 해주면 되죠. 그리고 그 금액만큼 자산 부채 차이가 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유보예요. 그때는 자산 부채, 순자산의 차이를 조정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유보거든요. 자, 그만큼 어떻게 해줘야 돼? 토지를 더 줄여야 된다. 자산 줄여라 이 얘기죠. 자산, 토지라는 자산을 줄여라. 그래서 자산 줄여라 하는 게 아까 자산 늘려라가 플러스 유보였죠? 그럼 자산 줄여라는 뭐겠어요? 마이너스 유보. 마이너스 표시해 주셔야 돼. 세모가 마이너스 표시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서 입금, 불산입. 자, 100만큼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해주시는 거다. 처분할 때. 자산 줄여라 이 얘기죠. 자, 이러면 이제 이 효과, 베개의 효과는 없어진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베개의 효과는 요거 세무조정한 100. 여기 처음에 취득했을 때 그 100은 세법상으로 자산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자산을 처분했으니까 처분했으면 자산 금액은 회계도 0, 세법도 0 이거잖아요. 처분했는데 아직도 자산이 남아 있다 이거 아니잖아요. 외부에 처분했죠 아예. 자, 이러면 자산이 소멸됐다는 얘기야. 없어졌다. 자, 그러면 그 차이도 당연히 없어진다. 둘 다 처분을 통해서 0으로 바뀐 거지. 그죠? 토지 금액은 0이 된 거고요. 그만큼이 그럼 처분 손익의 차이가 나오는 거죠. 처분 손익 아까 회계는 500, 세법은 400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에 반영되고 없어지는 거야. 이제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산의 차이를 유발시켜서요. 자산 늘려라 하는 그 플러스 유보로 남아 있다가 자, 자산이 아예 없어졌잖아. 회계도 없어졌고 세법도 없어졌죠. 자, 그때 그 차이는 없어지게 된다 이거예요. 그때까지 남아 있는 거, 그래서 회사 내부에 아직 남아 있다. 그 효과가 세무조정한 효과가 남아 있다. 해서 그때는 사내 유보에 해서 남아 있다. 그 소득 처분 중에 플러스 유보, 마이너스 유보 이런 식으로 소득 처분한다 이 얘기야.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자산 늘려라 뭐라고요? 자산 늘려라. 세무조정한 금액만큼 자산이 차이가 난다. 회계상 자산하고 세법상 자산하고 차이가 난다. 자, 세법상 자산이 더 크다 이 뜻이죠. 첫 번째. 세법상 자산이 더 크니까 세법상 자산 1100에 맞게 너 지금 1000밖에 안 잡았지만 1100에 맞게 자산 늘려라. 자산 늘려라 하는 게 뭐라고요? 플러스 유보. 플러스 유보. 자, 그다음 반대. 자, 자산을 처분했잖아요. 처분해서 없앴는데요. 자, 근데 회사는 1000만 없앴어. 근데 세법은 1100을 없애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큼 더 줄여라 이거죠. 자산 줄여라. 100만큼 더 줄여라. 자, 자산 줄여라 뭐예요? 반대로 마이너스 유보죠. 자산 늘려라 플러스 유보. 자산 줄여라 마이너스 유보. 이해되셨나요? 자, 다음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거든요. 자, 아까 회계 처리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세무조정을 회계 처리로 보여주면 이렇게 해주면 된다 했었죠. 자, 첫 번째 취득했을 때는 송금 비용 줄여라. 송금 불산이. 그리고 앞에는 보통 자산 부채 차이가 있으면요. 그 자산 부채로 써줘요. 왜냐하면 자, 이 유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언제 없어진다고요? 그 자산이 없어질 때까지 남아 있는 거야. 자산이 없어지면 유보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나중에 그 자산이 처분 등을 통해서 소멸이 됐다, 이게 없어졌다.
그때 이 유보도 없어진다. 그걸 추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추인. 자, 첫 번째는 지금 세법상 자산이 더 커요. 자, 세법상 자산 1100이어야죠. 자, 세법상 자산에 맞게 자, 너의 회계에 지금 들어있는 1000 들어있는데 그걸 플러스 유보를 통해서 자, 100만큼 더 늘려라 이거죠. 그때가 플러스 유보. 그래서 송금배산이 플러스 유보 100. 그러면 이제 세법상 자산은 얼마가 된다? 북상 자산 1000에다가 100을 더해 주셔야죠. 100만큼을 더해서 자 그래서 1100이 된다 이 뜻 되셨나요? 자 그리고 나중에 팔았잖아요. 자, 나중에 팔 때는 이제 자산이 나갈 거 아니야. 자산이 나가는데 회계에서는 1000만큼을 나가도록 했죠. 그래서 1000만큼을 줄였는데 세법에서는 1100이 줄어야 되는 거잖아요. 1100만큼 줄여라. 자산 더 줄여라. 100만큼 더 줄여라. 그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유보. 자산을 줄여라 이 얘기죠. 100만큼 줄여라. 자 마이너스 유보. 요렇게 자, 처음에 지금 플러스 유보였죠? 그럼 이거 영구적인 게 아니잖아요. 자산이 영구적으로 회사에 계속 남아있어요. 그럼 영구적으로 남아있겠지.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회사의 자산은 소멸이 되죠. 처분을 통해서 소멸이 되던 아니면 이게 뭐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었어. 감가상각을 통해서 소멸이 되겠죠. 자, 그것도 소멸이야. 일종의 소멸이야. 자산 줄이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소멸이 될 때요. 자, 그때 이 차이 금액도 없어져야 된다 했었죠? 자산이 없어졌는데 차이 금액만 남아있다? 말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차이는 영구적인 게 아니라 언젠가는 없어지게 된다 이거예요. 그게 지금 자산의 차이였으면 자산이 소멸될 때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처음에 플러스 유보였으면 나중에는 마이너스 유보여야 이게 없어지겠죠? 처음에 플러스 100 있었잖아. 그럼 마이너스 100이 돼야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서로. 자, 그러니까 처음에 플러스 유보였으면 나중에 마이너스 유보로 없어지게 된다. 이걸 뭐라고요? 추인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자산이 줄어들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처음에 그러면 만약에 혹시라도 마이너스 유보였다 그러면 나중에 자산이 소멸할 때 얘는 플러스 유보로 없어지겠죠? 그죠? 그건 뭐 사례를 봐야 되겠지만 당연한 거잖아요. 자, 플러스 유보였으면 마이너스 유보로 없어지게 되고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유보가 있었다면 플러스 유보로 없어지게 된다. 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유보는요 영구적으로 그게 회계상하고 세법상하고 차이를 계속 유발시키는 게 아니라 결국엔 없어진다. 그 차이가 없어진다. 자, 그게 자산이 소멸됐다. 자, 그런 시점. 지금은 자산의 차이를 보셨는데요. 사실은 순자산의 차이요. 순자산. 자, 순자산의 차이는 순자산 뭐를 순자산이라 불러요? 자산에서 부채 뺀 걸 얘기하죠. 그게 순수한 내 거 이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순자산 다른 말로 뭐라 불러요? 자본이잖아. 자본. 이거죠. 자, 그러면 결국에 자산의 차이는 뭐의 차이를 유발시켜요? 자산의 차이는 순자산의 차이 유발시키죠. 그죠? 차변이 변동되면 대변도 당연히 변동돼야 되잖아요. 대차 평균이잖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산 늘려라. 첫 번째 자산 늘려라 했죠. 100만큼. 자, 그러면 결국에 순자산 늘려라 이 뜻이다. 얘가 늘어나면 얘가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마지막에 요거 처분할 때는 자산 줄여라 이거죠. 100만큼 더 줄여. 그래서 줄여라 이거잖아. 세법에 맞게. 자, 그러면 줄여라. 자산 줄여라. 다른 말로 뭐라고요? 순자산 줄여라 이 뜻이다. 자, 그 얘기는요. 얘가 부채의 차이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지금은 자산의 차이를 보셨고요. 부채의 차이다 하는 경우도 순자산의 차이 유발시키죠. 그죠? 자, 부채가 회계상 부채하고요. 세법상 부채가 차이가 있어. 그래서 만약에 세법이 부채가 더 커요. 더 커야 돼. 자, 그런 경우라면 세법에 맞게 부채 늘려라 해야겠죠. 그죠? 자, 세법에 맞게 부채 늘려라. 자, 이랬다면 그때는 순자산은 어떻게 된다? 순자산은 늘려야 돼요? 줄여야 돼요? 자, 이거 늘려야 돼. 부채 늘려라. 그러면 그게 결국에 순자산 차이 유발시킨다 그랬잖아. 이게 조금 약간 헷갈리죠. 자산의 차이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순자산하고 그러니까 딱딱 그냥 오는데 자, 부채는 반대죠.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부채 늘려라. 자, 그 얘기는 자본 줄이라는 얘기죠.
순자산 줄여라. 대차 평균이니까 자산의 차이가 없어 지금. 자산의 차이가 없고 부채 차이만 있어요. 그럼 세법에 맞게 부채 늘려라. 자, 그 얘기는 결국에 순자산은 줄어들어야 된다 이 뜻이잖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야 대차 평균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반대로 그러면 세법상 부채가 더 적어요. 그래서 부채 줄여 이렇게 했어요. 부채 줄여야 돼. 자, 그럼 결국에 그건 뭐다? 순자산, 자본은 늘어나라는 얘기. 자산의 변동이 없잖아. 그러면 부채가 줄면 순자산은 늘어야 된다. 그래야 대차 평균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유보는요. 자, 순자산, 회계상하고 세법상하고 순자산의 차이가 있을 때, 자, 그때 하는 소득 처분이다 이거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 유보는 그러니까 플러스 유보가 있고 마이너스 유보가 있는데요. 플러스 유보는 어떠라는 뜻? 플러스 유보. 이거는 자, 순자산을 늘려라 이 뜻이다. 순자산 늘려라. 세법이 더 크다. 그러니까 세법에 맞게 순자산 늘려. 자, 얘는 구체적으로는 자산이면 자산 차이면 자산은 늘리라는 얘기죠. 자, 자산 늘려라. 부채는 부채 차이였다면 부채는 줄여라 이 뜻이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유보다. 자, 마이너스 유보는 자, 순자산을 줄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세법상 순자산이 더 적다. 그러니까 세법에 맞게 순자산 줄여 이 뜻이다. 순자산 줄여라. 자,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랑 똑같다? 얘는 얘는 자산 줄여라. 부채는 부채 차이였다면 부채는 늘려라 그 뜻이다. 되셨나요? 자, 됐죠? 그래서 앞으로 넘어가서요. 정리하시면 33페이지 보세요. 교환. 자, 33페이지에 보시면요. 지금 결산서상, 그러니까 북상이죠. 자, 북상의 자산, 부채, 자본의 현재 상태. 자, 현재 상태가 세법과 비교해서 어떻냐 이 얘기죠. 그래서 북상의 지금 현재 상태가요. 북상. 자, 자산은 과소계상되어 있다. 자, 이 얘기는 뭐보다 세법보다 이 뜻이요. 자, 세법보다 자산은 적게 되어 있고요. 부채인 경우에는 부채는 크게 되어 있대 지금 현재. 자, 그럼 얘는 결국엔 뭐다? 순자산이다 하면 자본, 순자산. 자, 순자산은 과소계상되어 있다 이 뜻이죠. 세법보다 적다. 아까 그 T계정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요거 지금 현재 상태인데요. 이거 안 나왔다도 괜찮아요. 이거 잘 모르겠다 해도 괜찮아. 세무조정만 할 줄 알면 돼요. 자, 그럼 필요한 처분은 세법에 맞게 자산 과소계상되어 있는 거 늘려라 이 얘기죠. 자, 자산 늘려라. 다른 말로 자본 늘려라. 똑같은 얘기. 자산 늘면 자본 늘어난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부채는 과대계상돼 있어. 회계가. 그럼 어떻게 해요? 줄여라. 부채 줄여라. 자, 부채 줄여라. 그러면 자본 늘리는 거랑 같은 얘기. 그거 뭐라 부른다고요? 플러스 유보. 자, 플러스 유보. 자, 아까 세무조정 했던 거랑 그 사례에서 본 거 있죠? 그거랑 잘 비교하면서 보세요. 자, 그러면 첫 해에는요.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 취득세 지출한 거 있었잖아요. 취득세 지출한 거 회사가 비용 처리한 거. 자, 그거 어떻게 했어요? 비용 처리한 거 자산으로 넣어야 될 걸 비용 처리했잖아요. 그러면 송금, 불산이 비용 처리한 거 없애고요. 자, 그 100만큼을 자산을 늘리는 데 써라. 이 얘기잖아요. 자산 늘려라. 그래서 플러스 유보 이렇게 했죠. 자, 지금 플러스 유보예요. 자산 늘리라는 세무조정이었잖아요. 자, 이럴 때는 플러스 유보면요. 앞에 요거 세무조정도요.
가산 조정이요, 차감 조정이요. 송금 불산입, 입금 산입. 가산 조정이죠? 가산 조정 플러스 조정이죠, 이거. 자,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 플러스 조정이잖아. 부호 같아요. 얘가 플러스 유보잖아, 지금. 그러면 세무 조정도 뭐다? 가산 조정이다, 플러스다. 항상 그렇게 붙어서 나와요. 그죠? 가산 조정인데 마이너스 유보 나오고 이러지 않아. 해보면 알아요, 그거는. 그래서 자, 플러스 유보는요, 자, 가산 조정일 때 순자산 차이가 있을 때가 플러스 유보이다. 그러니까 플러스 유보를 먼저 찾아내고 이거 가산 조정이다 이렇게 가셔도 되고, 가산 조정인데 순자산 차이가 있더라, 자산 부채 차이가 있더라, 그 얘기는 플러스 유보란 얘기야. 똑같아요. 자, 이건 하다 보면은 맞네, 실제로 이거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은 사례 하나밖에 안 봐서 그렇지만 그 사례 똑같은 거예요. 자, 그 사례 첫 번째 보시면 되잖아요. 가산 조정했죠, 송금 불산입. 자, 그럼 요 플러스 유보를 송금 불산입 플러스 유보 이렇게 쓰면 각산소득 금액은 늘어난다. 이해되시죠? 가산 조정이니까 당연히. 자, 그다음 반대다. 자, 반대이면 얘는 자산 줄여라. 자, 지금 보면 지금 북상에 자산이 세법보다 과대계상돼 있다. 자, 부채라면 부채는 과소계상돼 있다 이 얘기죠. 자, 그 얘기는 결국에 자본, 순자산이 과대계상돼 있다는 얘기. 자, 그럼 세법에 맞게 자산은 어떻게 해야 돼? 자산 줄여야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자본 줄여라. 똑같은 얘기. 자, 그 다음에 부채 늘려라 해야죠. 자, 부채 늘려라. 다른 말로 자본 줄어드는 거 똑같은 얘기잖아. 부채 늘어나면 자본 줄어야죠. 자, 그럴 때 하는 소득 처분이 뭐다? 마이너스 유보다. 마이너스 유보. 그래서 아까 입금 불산이 그랬죠. 처분이익 100만큼 줄여. 우리는 그거 토지가 더 많이 없어져야 돼. 그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이너스 유보는 앞에 뭐가 붙었어요? 가산 조정이요, 차감 조정이요. 입금 불산입, 다른 말로 송금 산입 같은 얘기. 입금 불산입, 송금 산입 같은 얘기. 차감 조정이죠? 차감 조정.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이너스 유보잖아. 부호 같다 그랬죠? 앞에 세무 조정도 차감 조정 붙어요. 마이너스 유보면 그래서 송금 산입, 입금 불산입 같은 차감 조정하고 같이 온다. 마이너스 유보는. 되셨나요? 그럼 차감 조정이니까 각산소득 금액 어떻게 된다? 줄어들어야겠죠? 차감 조정이니까 감소.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되셨나요? 연습을 여러 번 하셔야 돼. 자, 그래서 36페이지 보세요. 자, 교환의 36페이지 보시면요. 자, 아까 세무 조정한 거 있으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기재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얘가 10기예요, 지금. 자, 10기 거 내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요. 자, 그러면 일단 손익계산서 들어가고요. 세무 조정한 내역 여기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기재돼서 들어가겠죠. 자, 그럼 10기에는 우리 어떻게 했어요? 송금, 불산입, 100만큼 토지 늘려라 그랬죠. 자, 그럼 10기에는 송금, 불산입, 가산 조정. 자, 그리고 자산 부채 차이는 자산 부채가 없어질 때까지 관리가 돼야 된다 그랬죠. 유보 없어질 때까지 관리가 돼야 된다. 자, 그래서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회계상의 토지는 1000이지만 세법상의 토지는 1100이야. 10기에는. 자, 이거 딱 바로 볼 수 있으려면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플러스 유보가 얼마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 과목은 자산 부채 차이가 있으면요 보통 그 자산 부채로 기록을 해요. 이건 그냥 알아볼 수 있게 쓰면 된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난 취득세로 쓰고 싶다. 그럼 취득세 쓰셔도 돼. 그렇긴 하지만 자산 부채로 써줘야 그 자산 차이 얼마 나겠네 이거 바로 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써요. 자, 요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 지금은. 그래서 토지, 자, 그다음 금액 100이었죠. 자, 소득 처분은 플러스 유보였죠. 플러스 유보.
자, 그리고요. 이 유보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있는 거다? 그 자산이 없어질 때까지 있는 거다 했잖아요. 자, 그럼 그걸 또 관리하는 서식이 필요해요. 이거는 세무조정, 아까 기타 사유출도 들어갔잖아요. 여기 사유출도 들어갔잖아요. 자, 세무조정한 내역들 다 집계하는 거, 그 10개에 있었으면 10개에 있는 거 다 집계하는 게 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이고요. 자, 이 중에 소득자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유보로 나온 거는 그거는 따로 또 관리를 해줘야지. 자, 플러스 마이너스 유보는 없어질 때까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 추인이라 했잖아요. 자, 추인될 때까지 관리해 주셔야 돼. 자, 그 관리하는 서식이 따로 또 있어요. 그게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예요. 가표가 있고 을표가 있거든요. 자, 근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라는 얘기는요. 자본의 차이다 얘기요. 회사 회계상 북상하고요. 세법상하고 자본의 차이를 보여주는 게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예요. 요 서식이요. 그러면 자본의 차이가 나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잖아요. 순자산, 자본, 차이 다 보여주는 거. 그게 가표이고요. 그리고 세무조정 중에서 소득처분 플러스 마이너스 유보로 나온 거. 이것도 회계상하고 세법상 순자산의 차이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유보를 관리하는 서식이 을표예요. 을표. 을표. 자, 그럼 10기에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10기에. 자, 10기에 플러스 유보죠. 플러스 유보가 100만큼 생긴 거죠. 자, 그러면 기초의 잔액은 없었고요. 토지에 대해서 유보 잔액 넘어온 거 없잖아요. 자, 기초라는 얘기 9기에서 넘어온 거 없잖아요. 새로 생긴 거죠. 10기에. 그러니까 기초 잔액은 0일 거고요. 자, 단기 중 증감. 증가에 넣어주면 되겠죠. 단기에 발생된 거다. 단기에 발생된 거는 증가 쪽에 넣어주면 되겠죠. 뭐가 생겼어요? 플러스 유보가 100이 생겼네. 그럼 100 이렇게. 됐죠? 자, 그럼 기말까지 그게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10기 말까지 안 없어졌죠? 11기에 처분될 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100 그대로 있는 거다. 기말 전에 그대로. 요것도 작성하실 줄 아셔야 돼. 자적 을표 있죠? 이거 작성하실 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11기다. 자, 그러면 11기 파란색으로 쓸게요. 자, 11기에는 추인이 일어났죠? 그래서 자산 더 줄여 그랬잖아요. 그래서 11기의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는 자, 그때는 여기 차감 조정의 오른쪽에 반영이 되겠죠? 그렇죠? 그냥 우리는 따로 서식도 없으니까 여기다 그냥 작성할게요. 자, 그럼 11기에는 오른쪽에 자, 토지에 대한 유보 100이었죠? 그렇죠? 그 100만큼이 어떻게 됐다? 마이너스 유보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입금 불산입 또는 송금 산입 차감 조정이었죠? 차감 조정 그리고 100만큼 마이너스 유보 이랬잖아. 그거. 그래서 11기에 자, 11기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는 이렇게 기재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면서 을표. 자, 위에는 10기였고요. 자, 얘는 11기. 요거 10기. 자, 11기에는요. 토지에 대한 유보 잔액이 있어요, 없어요? 기초에. 토지에 대한 유보 잔액이 넘어왔겠죠, 이거. 자산 부채 차이는 없어질 때까지 관리해야 되잖아요. 자산 부채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회계도 마찬가지지. 자산 부채 없어질 때까지 계속 남아있죠, 재무상태표에. 그래서 세법도 마찬가지다. 세법상 장부잖아, 이게. 그래서 남아있죠. 그래서 기초 잔액 100으로 해서 넘어왔겠죠. 자, 그 다음에 얘가 11기예요. 이렇게 입금 불산이 100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단기 중 증감에 이번에 어디다 넣어야 돼요? 감소에 넣어야지. 감소. 그렇죠? 자, 기초에 있던 게 없어지는 거 이게 단기 중에 그만큼 추인이 일어났다 이 얘기죠. 그래서 기초분에 대해서 추인되는 거 없어지는 거, 자, 그건 단기 중 감소에 넣어주시면 된다. 새로 발생하는 건 그건 단기 중 증가. 없어지는 거 추인돼서 없어지는 건 감소. 자, 그럼 100만큼 없애주면 된다. 그 얘기죠. 자, 우리가 요거 세무조정은 이렇게 했잖아요. 입금, 불산이, 토지 100,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했죠. 자, 근데 여기에 기록할 때요. 자, 이 기초잔액 100으로 넘어왔죠. 플러스 100으로. 자, 그러면 여기 단기 중 감소. 세무조정은 이렇게 일어났잖아. 단기 중에 11기 중에.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마이너스 유보라고 해서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시면 안 돼요. 감소에 마이너스 하시면 안 된다. 왜 그러겠어요?
감소 자체가 마이너스잖아. 감소 자체가. 이해됐죠? 그러니까 기초에 100이 썼다. 근데 감소됐다. 마이너스 100 이 얘기요. 그러니까 여기다 또 마이너스를 붙이시면 마이너스 플러스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기초 부호 그대로 따라가야 돼. 추인할 때. 자, 그렇게 해서 기말 잔액은 없다. 이제 0이다. 됐죠? 그래서 11개 이렇게 추인이 일어나서 다 없어진다. 자, 그때까지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 서식이 뭐라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유보 없어질 때까지 관리하는 서식이 자적을표이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유보는 결국에 회계상하고 세법상하고의 순자산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없어졌을 때 그때까지 추인을 해줘야 된다. 그 차이가 없어지면 플러스 마이너스 유보도 없어진다. 가장 없어지는 거 가장 흔한 형태가 처분. 자산 없어졌다. 처분이죠. 그때가 가장 흔한 경우이고요. 감가상각 자산이면 감가상각도 자산 없어진 거라 그랬어요. 그때도 추인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부채다. 부채 차이였다 이게. 그러면 부채가 상환됐다. 이러면 없어지겠죠. 그럴 때가 가장 그 흔한 유보가 추인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 얘기죠. 됐나요? 그래서 시간 좀 됐는데요. 여기까지만 좀 정리하고 쉴게요. 자, 33페이지의 내용 보시면 아까 정리했었죠. 자, 33페이지에 위에 보시면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유보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유보는 언제 하는 소득처분? 자, 회계 북하고요. 자, 세법하고 세법 간에 순자산의 차이가 있을 때 하는 소득처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순자산의 차이라는 거 자본의 차이를 얘기하는 건데 요 자본의 차이는 결국에 자산의 차이 또는 부채의 차이더라. 이 얘기죠. 그게 결국에 자본의 차이로 오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자산의 차이, 부채의 차이가 있을 때 회계상하고 세법상하고 차이가 있을 때 하는 소득처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유보이다. 자, 그래서 차이 금액의 영향, 세무조정한 금액 있죠. 자, 그 영향이 사내에 남아 있죠. 자산으로 붙어서 남아있다. 부채에 붙어서 남아있다. 이 얘기잖아. 그래서 그게 회계와 세법 간의 순자산의 차이를 유발시키더라. 자, 그러면 이 순자산의 차이는 나중에는 결국에 없어져야 된다. 자산이 없어지고 부채가 없어지면 없어져야 된다. 그거였었죠. 자산이 처분됐다. 또는 감가상각 자산이면 감가상각됐다. 이것도 자산이 소멸된 거다 했었고요. 자, 부채가 없어지는 시점, 부채가 상환됐다. 자, 이런 시점에 추인이 되게 된다. 이 얘기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 유보 있었던 게 없어진 비율만큼 이것도 없어진다. 이거였었죠. 그래서 100% 다 처분했다. 자산을. 그러면 아까 100 달려 있는 거 다 없앴잖아. 이해됐죠? 결국에 그렇게 자산이 처분되거나 하는 시점에 없어지게 된다. 그걸 추인이라고 얘기를 한다. 반대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으로 없어지게 된다. 반대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이죠. 요거랑 요거. 자, 그렇게 없어지게 된다. 이 과정을 뭐라 부른다? 추인이라고 부른다. 추인. 자, 추인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추인될 때까지 관리를 해줘야 된다 했었죠. 그 관리하는 서식 이름이 뭐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이다. 자, 자적을표 그냥 이렇게 줄여서 불러요. 자적을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유보는 없어질 때까지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서식까지 작성할 줄 아셔야 된다 그랬죠. 2차 시험에서는 작성하는 것도 나오고요. 1차 시험에서는 그 자적을표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게 뭔지를 스스로 찾아서 그래서 문제를 풀도록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아까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그 서식 아셔야 되고 그건 세무조정 다 모아놓은 거다 했었죠. 그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적을표가 뭔지 그 서식도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자,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소득처분은 하나 남았어. 기타만 하시면 돼. 기타는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는 10분 쉬었다 갈게요. 혹시 이해 안 되시면 질문하세요.